지난 10일 인천 서구와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안을 다시 한번 건의했는데요. 김주영 국회의원과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별도의 조직을 꾸려 각종 보조금 부당 수급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넉 달여 만에 3천 건이 넘는 불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의 항공정비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원하거나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폐선됐던 수인선 협궤 열차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박물관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보관해오던 협궤 열차를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뉴스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인 이른바 한강선은 지난해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올랐지만 현실화되려면 아직 남은 과정이 적지 않습니다. 노선 확정을 위해선 지자체 간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같은 국가계획에 반영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를 위해 김포 인천 지역 정치권도 손을 잡았습니다. 김포 지역구 김주영 국회의원과 전화 연결해 정치권의 움직임 자세히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0일 인천과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만났지요. 공식적인 건의도 이 자리에서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이기 신도시의 그 교통난 문제를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김포는 우리 8월 달에 그 인구 증가가 가장 높은 도시가 됐어요, 전국에서. 옆에 인천 서구의 금단 지역이라든지 또 계양 지역의 그 도시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아마 김포는 교통난이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으로서 지하철 연장 그리고 GTX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광역도시 교통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했었다고요? 결국은 그 광역교통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사실 그 우리 많은 김포 지역 또 김포 인근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관철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뭐 아주 초초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비식값 문제 때문에 관철이 지금까지 더뎠고 또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이번 그 4차 광역교통망 계획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5호선 연장안은 지역 간의 협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인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건의한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철도망, 교통망들이 한 지역만 보고는 그 수익을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거쳐가는 지역들 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은 그 완성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역마다 자기 지역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인접 의원들하고 같이 나서서 그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치권 요청에 대한 대강의 입장은 좀 어땠습니까? 물론 뭐 대강의 쪽에서도 머리 아픈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확답을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을 했고 꼭 그 2기 신도시들을 이렇게 건설만 해놓고 나서 무책임하게 정부가 교통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지적들도 했는데요. 대강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선뜻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호선 김포 연장안과 관련해서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제시를 해야 되고 대강위에서도 우리 주장들을 흘려듣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국토부도 만나야 될 것이고요. 교통연구원도 만나야 될 것이고 서울시도 만나야 될 것이고 뭐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상반기쯤이면 광역철도 관련 국가계획들도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가 별도의 조직을 꾸려 각종 보조금 부당 수급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조사를 한 지 넉 달여 만에 3천 건이 넘는 불법이 적발되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비가 엄한 사람에게 줄줄 새고 있었던 건데요. 경기도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A씨, 2013년부터 매월 생계와 주거급여를 받았습니다. 2년여 뒤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남편의 소득도 감춰 최근까지 2,2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월급을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돌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440만 원을 불법 취득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주택을 갖게 됐지만 이를 숨기고 계속 거주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이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3,700여 건. 지난 6월 조사를 시작한 지 넉 달여 만에 각종 불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나 개인들이 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아니면 부당 수령하는 행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밝혀냈고요. 또 복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은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중 10억 4천만 원을 환수하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다. 추진단은 보조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갖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운송 규모는 세계 6위로 성장했지만 항공기 정비 물량의 절반은 해외에 뺏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은 항공정비 클러스터, 이른바 MRO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물론 인천공항공사 역시 직접 투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연간 국제 여객은 7천만 명, 세계 5위 수준입니다. 하루 1,100여 편의 비행기가 운행합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결항과 지연 등 비정상 운항은 5천여 건. 특히 항공기를 고치려 해도 정비할 곳이 없어 국내 정비 물량의 46%는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때문에 인천 MRO 육성은 수건 사업이 된 상황.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 정부는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직접 투자는 물론 인천공항공사의 투자에도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 사업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공사가 직접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년 전 정부 공모에서 경남 사천이 선정된 만큼 이곳을 지원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입니다. 장관님, 그러면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투자해서 해도 안 된다고 하면은 인천이 훨씬 경쟁력이 있어서요. 네네. 하천하고 인천하고는 지금 MRO 산업의 경쟁력이 있어서는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국부 유출도 막기 위해선 인천공항의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한데 정치권의 반대로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비가 필요한 민간 항공기를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명목으로 경남 사천까지 끌고 가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총연합회와 인천경실련은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고 범정부 차원의 항공 MRO 사업 육성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의 인천공항 MRO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국민 안전 보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가 다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인천시민사회는 다음 주 중에 정치권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인천 MRO 육성 지원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수인선 협괴 열차를 기억하십니까? 인천과 수원을 잇던 열차인데요. 크기가 작아서 꼬마 열차라고도 불렸었습니다. 지난 1995년 폐선됐는데 지금도 소래포구에는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인선 협괴 열차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경기도의 곡물을 인천항으로 운송하기 위해 건설된 수인선 협괴 열차. 해방 이후에는 시민들을 싣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감소하며 지난 1995년 12월 아쉽게 폐선됐습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수인선 협괴 열차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엔 전부 다 보따리 할머니 좁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애들은 거의 통학생들이나 탔지 딴 사람들은 못 탔어요. 폐선되고 25년 수인선 협괴 열차가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의광 목인박물관 목석원 관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보관해오던 협괴 열차를 인천 시립박물관에 기증한 겁니다. 시립박물관은 기증받은 열차를 보존 처리해 11일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이제 운행이 종료한 다음에 모습 그대로여서 저희가 그 전시를 하고 보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박물관에서 보관도 오래 하고 그다음에 관람객들께서도 편히 즐기게 하시려고 이제 보존 처리랑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애환을 품고 철도를 달렸던 협괴 열차. 지금은 멈춰섰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평역이 GTX B노선 우수 환승센터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환승센터 공모를 실시했고 27개 지자체가 이 공모에 응해 그중 6곳이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됐는데요. 부평구는 이번 선정을 바탕으로 부평 역사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부평 지하상가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우수 환승센터 선정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와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돼 이룬 값진 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양구가 지난 10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부 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과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등 15건의 계양구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지역의 민원에 대한 설명과 건의, 토의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계양구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적 요청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양구 계양 1동 행정복지센터가 청사 신축 공사를 위해 오늘 16일부터 청사 인근 건물 3층에 마련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계양 1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다 보니 안전 문제를 비롯해 노후하고 협소하는 공간 때문에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늘 불편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청사는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임시청사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양 1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